안녕. 우리 오늘은 사회문화 7 지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지문이어서 여러분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여러분이 모를 만한 단어들 대략적으로 적어뒀으니까 이따 지문 보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나와 있죠. 즉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이게 바로 관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과세권이라는 건요, 옆에 선생님이 일반에 써놨는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과세권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에 의해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그게 바로 관세다. 뜻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관세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된다. 또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수입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 자, 수입품의 경우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해올 때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된다. 아마 원가가 있을 거고 거기에 관세가 플러스로 붙겠죠. 그만큼 가격이 더 인상이 된다. 그래서 수입 거래에 영향을 준다는 뜻 같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된다. 그렇겠지. 관세가 붙으면은 수입품이 더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비싸지겠지. 그럼 수입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뭘 더 사겠어? 수입품보다는 국내 것을 조금 더 살 것이다. 이런 논리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의 종류, 납세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 법률주의에 적용을 받는다. 관세는 조세 법률주의에 적용을 받는 것이구나. 자, 조세 여기 옆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뜻. 국가가 사용하기 위해 국민에게 강제로 거두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러나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다른 외국과의 협정으로 제약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는다. 적용되긴 하는데 엄격히 적용은 또 안 된대. 그래서 관세는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하도록 한다. 어떤 조건이 정해져 있고요. 그 조건 범위 내에서 관세율이 변경되도록 하고 있대요. 자, 여기 지금 시행령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시행령 옆에 보면 법률 시행에 3번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에 대한 명령. 그러니까 법률 시행에서 어떤 조건 범위 내에서 그 규정에 대한 명령에 따라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냥 관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어.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뭐가 부과되겠어?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수입품의 가격이나 수량을 표준, 기준으로 하여서 그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한다. 이름에 이미 나와 있네.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면 종가세,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걸 종량세라고 한다. 이름을 보면 딱 바로 알 수 있네요. 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종가세는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의 형태로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 즉 과세 가격에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을 산출한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거기에 백분율로 표시된 과세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무엇? 관세액이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수식 같은 게 나오면 대부분 직접 간접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잘 봐놓고. 자, 그 다음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 품질에 관계없이 가격, 품질 이런 거 다 상관없대. 그럼 뭐가 상관있지?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수량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중량, 면적, 용적, 매수 등을 단위로 하여
단위당 몇 원과 같은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훨씬 간단하네요. 한편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하는 것을 선택관세라 하고 선택관이 선택관세, 종량세와 종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을 복합관세라고 한다. 둘을 복합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복합관세인가 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입품 A를 1제곱미터 수입한다고 가정해보자. 1제곱미터에 부과되는 종량세액을 제곱미터당 200원, 종량세액을 제곱미터당 200원, 종가세율을 10%라고 하자. 자, 그럼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세는 종량세 200원에 종가세 100원을 더한 300원이 돼요. 복합관세에 의한 실효세율은 30%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 자, 일단 실효세율이란 단어는요. 옆에 이 4번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비율. 정확한 뜻은 정확한 정의가 있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실제로 세금을 얼마 부담하느냐 그 비율이 30%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됐으면 굉장히 훌륭하고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됐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은 수특 보면서 하세요. 자, 1제곱미터당 수입되는 그 수입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지금 1제곱미터당 수입을 하는데 여기에 1,000원, 제곱미터당의 수입 가격이 1,000원이다 라고 지금 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종량세는 얼마냐면 단위당 200원이래. 단위당 200원. 종량세는 수량, 즉 단위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세액이었죠. 자, 그 다음 종가세는 얼마냐면요. 얘는 뭐가 중요했지? 가격이 중요했어. 근데 얘는 10%래, 10%. 종가세율을 10%라고 한다. 그럼 종가세는 원래 수입 가격 여기에 이걸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얘들아? 100원이겠지. 얘가 0.1이니까요. 100원. 종가세는 100원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합관세는 얼마가 된다? 이 둘을 합한 300원. 됐죠? 자, 복합관세에 의한 실효세율은 30%가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 자, 실제로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느냐라는 것이죠. 즉, 실제로 수입하는 가격은 1,000원이야. 실제 수입 가격은 1,000원인데 우린 거기에 복합관세로서 300원이라는 관세를 더 내게 되죠. 그러면은 300원은 1,000원의 몇 퍼센트야? 30%잖아. 이거는 알겠지? 1000분의 300 곱하기 100 하면은 30%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효세율, 우리가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비율은 바로 30%가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 자, 수특에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선택관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량세와 종가세 중 관세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하여 부과하므로 선택관세는 200원이며 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실효세율은 20%가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는 거야. 복합관세는 300원이어서 둘을 합친 거. 근데 선택관세는 둘 중에 더 비싼 걸로 매긴다고 합니다. 200원이 더 비싸죠? 그러니까 200원이 바로 이 선택관세가 되는 거야. 실효세율은 당연히 1,000원에 200원, 여기에 100%를 곱하니까 20%가 되네요. 오케이, 선택관세일 때는 실효세율이 20%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이번엔 3,000원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1,000원일 때였었거든요. 근데 이젠 3,000원으로 바뀌었어. 여러분 응용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것 같네요. 1,000원일 때, 3,000원일 때는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세는 종량세 200원에 종가세 300원을 더해 500원이 되고 선택관세는 300원이 된다. 이걸 바로 계산했다면 아주 훌륭합니다. 혹시나 계산이 안 됐을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이번에는 얼마냐면요. 이번에는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수입 가격 3,000원. 자, 그러면 복합 관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종량세를 알아야 할 것이고 종가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야 얘들아.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야. 자, 종량세는요.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럼 똑같이 1제곱미터당 얼마겠어? 똑같이 200원입니다. 1,000원일 때 3,000원일 때 똑같아. 그런데 종가세는 달라지겠지. 왜? 수입 가격이 달라졌잖아. 자, 종가세는 10% 매긴다고 했었다. 그지? 10%의 종가세율에다가 수입 가격 3,000원을 곱해. 그럼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그렇지. 3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관세는 총 얼마가 되겠어? 200 더하기 300 총 500원이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선택 관세는 얼마일까? 더 비싼 걸로 매긴다고 했죠? 뭐가 더 비싸? 맞아. 300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관세는 300원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까먹을 수 있으니 이것과 관련한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볼게요. 자, 3번. 1번 선지. 복합관세의 실효세율은 선택관세의 실효세율보다 크겠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너희가 보면 알겠지만 복합관세, 선택관세 둘 중에 항상 뭐가 어떤 것의 금액이 더 큰 것 같아? 그러겠지. 복합관세가 훨씬 선택관세보다 그 비율이 더 큽니다. 금액의 액수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세율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금액이 크니까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비율인 실효세율도 복합관세가 클 수밖에 없다. 이건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과세 가격이 일정액보다 커지면 종가세액이 종량세액을 초과하겠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사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1,000원일 때는 자,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이 수입 과세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어땠어? 종량세는 200, 종가세는 100. 오히려 더 작았는데 수입 가격이 3,000원으로 올라버리니까 종가세 가격이 더 종량세보다 많아져 버린다. 그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표를 그려봅시다. 자, 수입 가격 그리고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그리고 요 종가세, 종량세. 자, 요렇게 보면요. 자, 1,000원일 때 그리고 지금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것은 3,000원일 때다. 그지? 자, 얼마씩 나왔었냐면요.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종가세가 100원이었고요. 왜냐면 요거 10%였잖아. 10% 매긴다 했어. 종량세는 단위당 200이라고 했었어. 얘는 10%니까 3,000에 10% 300원. 얘는 그대로 단위당 200원.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여기에 4,0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종가세는 얼마가 되겠어? 4,000원에 10% 400원. 종량세는 그대로 단위당이니까 200원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수입 가격을 2,000원이라고 했다면 종가세는 얼마? 200원. 종량세도 200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과세 가격이 일정액보다 커지면, 즉 얼마보다 커지게 되면 종가세액이 종량세액을 초과하는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2,000원까지는 똑같고요. 2,0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 과세 수입 가격, 이 가격이 2,000원보다 커지게 된다면 종가세액이 종량세액보다 더 커지게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번 선지도 올바른 내용입니다. 자, 다음 3번 선지 보겠습니다. 복합 관세를 종량세로 변경하면 관세에 의한 국고 수입이 줄어들겠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거는 근데 그냥 읽어도 알 수 있지 않나? 자, 여기 보면 복합 관세. 자, 복합 관세. 얘는 얼마지 얘들아? 300원, 400원, 500원, 600원이야. 자, 근데 이 복합 관세를 만약에 복합 관세가 아니라 종량세로 매기겠다라고 변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300원 받을 수 있는 걸 200원에 받는 것이고요. 400원 받을 수 있는 걸 200원에, 500원 받을 수 있는 걸 200원에, 600원 받을 수 있는 걸 200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관세에 의한 국고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복합 관세로 돈을 받으면, 그지? 이렇게 종량세로 받아버리면은 국고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맞습니다. 3번 선지 맞고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복합 관세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 가격 변화에 비례하여 실효세율이 변화하겠군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 복합 관세는 우리 써놨으니까 실효세율에 대해서 봐야겠네요. 실효세율은요, 실제로 내가 조세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그 비율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실효세율을 한번 보자. 자, 1,000원일 때 우리가 복합 관세를 300원 냅니다. 그러면 실효세율이 몇 퍼센트지? 맞아. 30%입니다. 30%. 1,000원일 때 300원 내니까 30%. 됐죠? 자, 그러면요, 이제 4번 선지에 따르면 과세 대상 가격 변화에 비례하여 실효세율이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맞을까? 자, 지금 가 상황은요, 1,000원일 때, 3,000원일 때 예시가 나와 있지. 그러면 여기서 과세 대상의 가격 변화 몇 배로 됐지? 1,000원에서 3,000원? 3배가 됐습니다. 그럼 4번 선지에 따르면 이 가격 변화에 비례하여 실효세율도 똑같이 3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90%? 그럼 얘는 90%가 돼야 한다는 건가? 3배가 되면은 너희가 딱 봤을 때 어때? 3,000원에 500, 즉 일시 100, 1,000, 500 곱하기 100 어때? 몇 퍼센트야? 절대 90% 안 나오죠? 오히려 보면은 한 3분의 50 몇 퍼센트? 한 17% 정도 나오려나? 오히려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효세율이 줄어들게 된다. 17 맞겠지? 3, 1은 3. 맞네. 대충 16점 몇 퍼센트니까 17%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3배가 됐는데 얘는 3배가 안 됐어. 비례해서 실효세율이 변화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됐죠? 자, 다음 3번의 5번 선지 보겠습니다. 수입품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택관세보다 복합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자, 복합관세랑요, 선택관세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세액이 더 많아지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이 복합관세는 둘을 합친 거잖아, 그치? 결국 복합관세가 선택관세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붙습니다. 그렇죠. 5번 선지.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더 많이 붙으면 그 수입품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수입품 가격이 더 비싸죠. 그러면 사람들이 수입품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슷한 제품을 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품의 수입이
억제될 수 있다. 5번 선지도 맞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역이 무엇이었어요, 얘들아? 기역이 종갓세입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거 종갓세. 니은은 종량세였어.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봅시다. 1번. 기역에서는 동일한 상품이라도 수출국의 가격 수준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진다. 그렇죠. 수출국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매겨서 수출하느냐. 이 가격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는 것이 종갓세였습니다. 맞습니다. 2번. 니은에서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관세가 매겨진다. 맞죠.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종량세는 상품의 품질, 가격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 무엇이 기준이야?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다음 3번. 과세 가격이 올라가면 기역, 종갓세에서는 관세가 올라가지만 니은에서 종량세에서는 관세가 달라지지 않는다. 맞죠. 종갓세는 가격이 올라가면 종갓세 금액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하지만 종량세는요.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 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세 달라지지 않는 거 맞습니다. 다음 4번. 과세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물건에 대해서는 기역보다 니은, 종량세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잖아.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당연히 가격에 민감한 종갓세가 아니라 가격이 상관이 없는 세액으로 매기는 게 낫겠죠. 가격이 상관없는 종량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입니다. 그런 효율적인 거 맞습니다. 다음 5번 선지 봅시다. 고가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역보다 니은을 통해 관세를 매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아닌 거 딱 바로 알 수 있지 않니? 자, 고가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싶대. 자, 억제하고 싶으면요. 종갓세는 얘들아 가격에 민감하잖아. 종량세는 뭐 가격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경우야. 자, 그러면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가품은 당연히 비싸잖아. 그러면 종갓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관세를 더 많이 내겠어? 더 적게 내겠어? 다른 고가품이 아닌 평균적인 금액의 제품보다 당연히 관세를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가격에 비례해서 종갓세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관세를 더 많이 내게 된다? 그러면은 고가품의 가격이 더 올라가겠지. 우리 나라에 들여왔을 때, 그치?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가품을 조금 더 사겠어? 덜 사겠어? 당연히 그걸 덜 구입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덜 구입하게 되니까 고가품에 대한 수입이 억제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는데 슬라이드 관세, 할당 관세 등이 대표적이다. 슬라이드 관세는 국산품과 수입품 가격 간의 차이에 따라 관세액이 슬라이딩 하듯이 조정되는 탄력적인 관세를 말한다.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슬라이드 관세에 대해서 이어서 또 설명을 해주네요. 슬라이드 관세는 수입 가격이 낮으면 그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요. 수입 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국산품의 가격과 수입품 가격의 차이를 조정하여 국내 산업 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국산 망고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국산 망고 한 개에 5,000원이야. 근데 수입을 할 때 얘는 한 개당 1,000원밖에 안 하는 거야. 자, 여기에 만약에 세율이 낮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한 1,000몇백 원밖에 안 되겠지. 사람들이 국산 망고 사 먹겠니? 수입산 사 먹겠니?
당연히 수입산 사 먹겠지. 훨씬 저렴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국내 산업이 보호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수입 가격이 낮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해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1,000원밖에 안 해? 그러면은 한 관세를 한 3,000원, 3,500원 매겨버리자. 그래야 국산이랑 비슷해지니까 국산 망고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반면 수입 망고도 한 개에 뭐 한 4,000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입 가격이 아까 1,000원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다, 그지? 그러면은 4,000원밖에 안 해? 그럼 대충 뭐 한 500원만 관세 매겨도 비슷하겠네. 국산 망고랑 경쟁력 있겠네. 요렇게 수입 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슬라이드 관세입니다. 가격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의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이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됐지? 자, 그 다음 이어서 어떤 세금이 또 나오냐면요. 할당 관세.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초과 수량은 높은 관세. 이때 낮은 관세율을 1차 관세율, 높은 세율을 2차 관세율이라 한다.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정 수량, 즉 관세 할당 수량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이라고 합니다. 관세 할당 수량은. 자, 이것도 바로 이해가 되면 아주 훌륭한데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망고가 얘들아 국내에서 국내에서 보면요. 망고의 국내 수요량이 대충 100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근데 국내 수요량은 100개인데 국내에서 공급되는 망고량은 한 70개 정도밖에 안 돼. 70개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몇 개 모자라? 한 30개 정도가 모자란 거야. 자, 그래서 이때 보면요. 관세 할당 수량, 즉 여기 낮은 세율인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량을 관세 할당 수량이라고 했잖아. 이 수량은요.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 자, 따라서 얼마겠어? 여기서 관세 할당 수량, 즉 얘는 아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수량인데 몇 개가 된다? 국내 수요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30개. 얘는 관세를 낮게 적용시켜준다는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국내에서 공급되는 70개 그리고 이 30개 더해봤자 국내 망고 수용량 100개가 딱 채워지거든. 그럼 이거는 국내 산업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관세율을 낮게 매겨주는 것입니다. 자, 저렴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 왜냐면 이 국내 망고 수요량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관세 할당 수량을 이제 넘어서는 거야. 예컨대 이제 수입 망고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30개를 넘어서서 한 50개 정도를 수입해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30개 정도는 지금 국내 망고 수요량을 생각했을 때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20개나 오버가 되어버리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수입산이 더 저렴해 버리면요. 국내산을 사 먹을 사람들도, 국내 망고를 사 먹을 사람들도 저렴하네? 그럼 난 수입산 사 먹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망고 이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보다 더 초과되는 수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버린다? 높은 관세율, 즉 2차 관세율을 매겨버린다는 것이죠. 2차 관세율을
적용해버려서 얘의 가격을 더 비싸게 올려버린다는 거지. 그래야만 국내 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결국은 얘들아 여기 할당 관세든 슬라이드 관세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 것 같아? 맞아. 이 우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관세는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정부 판단으로 신속하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어떻게 조정할 수 있던 거지? 이를 긴급 관세라고 하는데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관세율을 조정하는 게 긴급 관세래요. 긴급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이와 동일하거나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것이 긴급 관세라고 합니다. 긴급 관세. 수입품의 가격이 급 하락하는데 그 수입품의 수입 수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국내 산업이 완전 손해를 입겠지? 이걸 막기 위해 매기는 세금을 긴급 관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가 관련해서 우리 그럼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가 조정이었어. 자, 아마 생각 없이 풀었으면은 조정하다? 그러면은 뭐 낮추든가 높이든가 해서 맞추는 거 아닌가? 3번을 찍었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맥락상 얘들아 바꿔 쓰라고 합니다. 바꿔 쓰라고 하면은 너희가 봤을 때 긴급관세는 어떻게 해야겠어 얘들아? 수입품의 가격이 완전 떨어져. 근데 그 수입의 량은 증가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수입품의 관세율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지, 당연히 높여버려야죠. 그래야지 이 국내 산업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세율을 높여야 한다. 2번이 맥락상 바꿔쓰기 적절한 단어인 것이죠. 됐지? 자, 그 다음 거의 다 왔어. 이제 볼게요. 현대 국가는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관세를 매기기보다는 각각의 상품의 관세 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상품의 가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외국에서 수출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어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뭔가 저렴한 가격에 들어오는 거겠죠. 부당하게 염가 판매된 상품이 얘들 염가는요 싼 가격입니다. 이 염가는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염가 판매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 관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각각의 상품에 관한 관세 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됐죠? 자, 또한 관세는 무역 상대 국가의 무역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 세계 경제, 국가와 국가 간 협력, 갈등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뭐 경제나 정치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관세율을 크게 높일 경우 상대 국가의 무역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그렇겠지. 많은 세금을 더 내게 되겠죠. 그 관세율이 높아지니까요. 물론 우호적 관계가 저해될 수도 있고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동맹 등에 의해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대요. 이 관세 때문에. 그만큼 관세는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국제 관계, 정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외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관세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오케이. 자, 이 관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며 글이 끝이 났습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1번. 국가적 차원에서 관세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방금 나와 있었잖아, 그지? 이 관세는 지금 요렇게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외적 정책 수단이다. 이런 내용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천문단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
뭐 첫 문단에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이다.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된다. 이런 식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다음 2번. 긴급 관세를 발동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긴급 관세 관련 내용이 나온 건 맞지. 근데 어떤 내용이 나왔었지? 긴급 관세를 어떤 경우에 발동하게 되는가? 그것을 소개한 것이죠.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긴급 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다음 3번. 관세를 경제적 수단 이상의 대외적 정책 수단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시나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외적 정책 수단이라 볼 수 있다. 나와 있고요. 4번. 관세의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1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얘들아. 1문단에 보면 여기 여기 보면은 국내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고 뭐 외국과 협정을 제약을 받는 점을 이유로 이것들이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는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현대국가에서 모든 상품에 일률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 역시나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었죠. 여기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 이러이러한 경우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매기지 않아 나와 있었습니다. 5번도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기에 제시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야 돼. 자, 봅시다. 어느 원료의 국내 총 수요량은 1만 톤이며 이 원료의 국내 총 공급량을 5천 톤이다. 수요량, 공급량 언급이 되어 있네요. 국내 총 공급량은 5천 톤을 유지하고 이 원료의 국내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이 현재 수준과 같다고 할 때 이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 원료에 20%의 관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료 수입량 전체에 대해 20%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이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0% 관세를 적용하긴 해야 하는데 이 수입량 전체의 20%를 매겨버리면요. 원료를 사용하는 이 국내 산업에서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얘들아 국내 총 수요량, 총 공급량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총 수요량, 총 공급량을 신경 써서 관세를 매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관세를 매겨야 할까? 앞부분에 나온 여러 관세 중에. 그렇지. 얘는 지금 할당 관세와 관련이 있다. 그지? 할당 관세. 이 할당 관세 기억나 얘들아? 이 국내 총 수요량에서 국내 총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만큼은 저렴한 낮은 세율인 1차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걸 초과하면은 높은 2차 관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당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갑. 원료의 국내 생산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수입 가격에 상관없이 수입량 전체에 대해 관세율을 20%로 고정하도록 합시다. 아니, 지금 방금 여기서 나와 있었잖아. 수입량 전체에 대해서 관세율 적용하면 산업이 부담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X 틀렸어. 다음 을. 국내 생산 가격보다 원료의 수입 가격이 낮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원료의 수입 가격이 높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시다. 얘는 할당 관세가 아니라 어떤 관세 방식이지? 맞아. 얘는 지금 슬라이딩 관세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보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국내 총 수요량과 국내 총 공급량 이것에 대해 고려를 해야 돼. 그지? 근데 이 슬라이딩 관세 같은 경우는요. 뭐 수요량, 공급량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고 이 수입 가격에만 신경을 쓰는 관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와는 적절하지 않은 해결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어.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원료의 수입 가격이 국내의 원료 가격보다 낮으면 관세를 부과하지 말고, 높은 경우에는 3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합시다. 얘는 좀 바보 같다, 그지? 가격이 낮으면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라. 그럼 완전히 전부 수입산 사지. 누가 국내산을 사겠어, 그지? 낮으면 관세를 부과해야죠. 자, X. 자, 다음 4번. 국내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원료 수입량 5,000톤에 대해서는 2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수입량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관세를 적용하도록 합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원료 수입량 5,000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수요량이 1만인데 국내 공급량은 5,000톤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5,000톤은 수입산을 어쨌든 쓰기는 써야 돼. 수입해서 쓰기는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수량을 고려했으니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 뭐라 나와 있었어? 이 수입량, 나머지 수입량 5,000톤이죠? 이 5,000톤에다가 수입량 전체겠지? 거기에다가 20%를 적용해버리면 부담스럽다잖아. 근데 이 5,000톤에 20%를 적용해라고? 아니, 부담스럽다고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량 5,000톤에 대해서는 20%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해결을 해달라는 상황인 거야.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국내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원료 수입량 5,000톤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로 하고 5,000톤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20%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지금 나머지 5,000톤은 어쨌든 수입을 해야 돼. 왜냐면 국내 수요량이 1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5번 선지는 원료 수입량 5,000톤, 즉 우리가 반드시 필히 수입해야 하는 이 5,000톤에 대해서는 관세율 0%로 하자. 그러면 0%로 해버리면 이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 훨씬 부담이 덜 하겠다. 그지? 자, 그리고 5,000톤을 초과한다면 이제는 국내 수요량을 넘어서는 그 초과 수량이잖아. 그 초과 수입량에 대해서는 20% 관세율을 적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20% 관세율이 붙어버리면 이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에서는 얘 부담스러우니까 수입산을 안 쓰려고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산업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관세율을 0%로 해줬기 때문에 이 반드시 필요한 나머지 수요량 5,000톤에 대한 그런 수요도 맞춰줄 수 있고요. 관세율이 0%라 이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의 부담도 산업에서도 부담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문제를 풀어도 잘 모르겠으면 다시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